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PC방 삼식이입니다. 저희가 또 다른 이벤트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한창 진행 중인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 잘 듣고 계신가요? 이 연작을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의견, 사연 등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일부를 선정하여 저희가 리액션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저희가 팟빵 공지사항이나 트위터 공식 계정 등에 올려드리는 구글 닥스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글 닥스 링크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KPC방 이메일 gaypcroom@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퀴어 당사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KPC방 청취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보다 더 많은 분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고자 마련한 이벤트이니 많이 참여해주시고 기프티콘도 받아가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KPC방의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과 이반시티 퀴어 문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PC방 13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두 분 디저트입니다. 저는 멜리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피해 연대기 리뷰를 하면서 이제 두 분의 이야기도 듣고 네. 거기에 얽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1부에서 열심히 생리통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네. 시간이 좀 그래서 잠깐 끊었죠. 네. 그 얘기를 이어서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사실 너무 정신없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이야기를 조금 일부에서 놓쳐가지고 네. 그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네, 멜리케님이 해주시려나요?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생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네, 부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술과정 시간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배웠을 때는 네. 아기집이라고 하잖아요. 자궁을. 네, 네, 그래서 아기집. 정자가 아기집에 들어와서 수정되기를 기다리다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피로가 없어져서 자궁 내벽이 떨어져 피로 나가는 것이 생리다. 라고만 네. 그렇죠. 그렇게 라고만, 배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문장에서 무시되고 있는 부분은 임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체,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는 여성의 몸에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부분이 무시가 되고 있어요. 네, 네, 네.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 태반이라는 것에 이렇게 둘러싸이잖아요. 네, 네. 이 태반이 혈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혈류에 계속 나에게 영양분을 줘 라고 호르몬을 내보내서 네. 엄마가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아이에게 주게 되죠. 네, 네. 그거는 엄마가 임신 당뇨증이나 임신 네. 중독증이라고도 부르는 고혈압과 네. 같은 질병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임신을 했을 때는 아기한테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그 어떠한 약도 쓸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기를 분만한 이후에 모든 치료를 받게 되죠. 네. 그러면 위험하면 정말 임신 당뇨로 인한 실명이라든지 네. 아니면 극심한 피로가 평생 유지되는 것 같은, 저는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제가 읽고 본 것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걸 겪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여성의 몸에 굉장한 위험 부담을 주게 되는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 C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제 수정된 태아. 그렇죠. 네. 수정된 배아를 배아, 모든 네. 배아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난자가 한 번에 한 개씩만 나오는 거고요. 네, 네. 이 체내 영양분을 뺏어가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배아를 가장 튼튼한 배아로만 얻기 위해서 생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모든 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네. 생각해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선택. 선택적 저 튼튼한 배아를 골라내는 어떤 과정.
굉장히 네. 거죠. 공격적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약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런 배아가 결정되는 제가 네. 거죠. 멜리캣님이 보라고 보내주신 영상 다들 보셨죠? 네, 테드 영상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유전학적으로 더 좋은 이제 후손을 남기기 위한 이제 인체대 시스템인데 수정란이 사실 그 자궁 내벽에 착상하는 일이 그 굉장히 힘든 그 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 네. 한 번에 그냥 쓱 들어 쓱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이 될 때까지 굉장한 이제 호르몬 교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표면에 붙기 위한 엄청난 그 이제 강한 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그 수정란이 죽는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죽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몸 안에서 죽거나 더 이상 이제 생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모체 내에도 굉장한 독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첨언을 하면 네. 죽은 수정란 이런 것들 전부 네. 다 몸 안에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서 표현하기를 전부 다 내보내는 그렇죠. 그 아예 리셋. 네. 네, 완전 리셋하고 전부 다시 다 뭔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아니다, 얘는 안 돼라는 판단이 딱 들면 전부 다 확 내보내는 것이 생리다. 네, 그러니까 허약한 배아를 위해서 모체 에너지를 뺏기고 영양분을 뺏기는 거를 아예 막기 위해서 네, 그런 이유에서 생리를 하는 것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틀린 말은 수정이 아닌데 안 돼서 아기집을 무너뜨려서 나오는 것이 생리다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 아기집을 만들어서 수정란을 기다리고 아이를 만들 것을 막 준비를 했다가 네, 착상이 안 돼서 집을 무너뜨리자 이거는 굉장히 어떤 여성을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던 공장화. 그쵸 하는 아이 거죠. 공장 무슨 그런 식으로 보는 관점인 것 같고 네, 지금 멜리케님이 말씀하신 그 논점은 조금 더 모체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모체의 안전이 우선인. 그렇죠. 그쵸. 네, 모체라는 표현보다는 여성의 몸. 왜냐면 엄마의 몸보다는 엄마의 그러네요. 몸보다는 그렇네요. 네. 네, 여성의 몸이라 합시다. 그럼요. 네, 어쨌든 저는 테드에서 모체라고 표현을 해서 그냥 자막에 그냥 예, 자막을 아마 그렇게 영어 단어가 네. 뭐였죠?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나요. 나요. 네. 어쨌든 이 영상이 조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저희가 트위터, 인스타 그리고 저희 링크. 방송 공지에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생리를 우리가 왜 하는 우리가 자, 여성들이 생리를 왜 하는지를 네.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알아봤고요. 그럼 아까 이제 하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볼까요? 네. 생리통에 관한 이야기. 생리통 있으세요? 저는 사실 생리통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어. 네, 네. 근데 스트레스 엄청 심하거나 이제 뭔가 엄청 꼬인 날이 있어요. 왜 뭔가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막 안 좋은 일도 겹치고 이럴 때 조금 생리통이 찾아오긴 해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되게 힘들 때 이제 생리통이 오긴 하는데 제가 사실 외국에 있다가 한국 잠깐 들어온 거여서 그 예전에 한국에 쭉 있을 때는 당연히 한국 생리대를 썼죠. 근데 한국 생리대 쓸 때 막 냄새도 나고 막 생리통도 조금씩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외국에 있을 때는 한국 생리대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구할 수 있겠는데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게 또 뒤에 여성용품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여성용품의 가격. 너무 좋아요. 네. 나 하여튼 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제 생활이나 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생리통이 찾아오는 거 말고는 이제 거의 없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지옥의 레즈비언이어가지고 여자들을 사귀잖아요.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이 다들 막 생리를 엄청 호되게 보내요. 그러니까 호되게 맞이하고 호되게 보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심할 땐 심하지만은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 생리통이 있고 생리통이 엄청 심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되게 잘 알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 힘든 날에는 막 같이 막 있고. 근데 진짜 한번 힘들었던 때가 그때는 진짜 삶의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짜증이 나요. 네네. 그러니까 눈앞에 초파리가 날아다니면은 초파리가 날아다녀서 짜증이 나고 초파리가 안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내 눈앞은 평온한데 나만 이렇게 개같이 아파가지고 에이씨 그러고 막 짜증이 확 나고 막. 저는 사실 직장 출근이나 이런 게 막 이래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가지고 제 네. 일정은 제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일정이 없는 마당에도 1분 1초가 이렇게 괴롭고 짜증나는 마당에 이때 학교 가야 되는 학생들 또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어떻게 버티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죠. 네. 직장에서 생리대를 하고 있어서 그 뜨거운 여름에 버텨야 된다는 게 진짜 생리가 권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권력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고 싶은 여성은 정말 임신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 외에는 저는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네. 그 생리통에 대해서 저는 생리통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없었고 네네. 성인이 된 이후로 생리통이 생긴 케이스예요. 이게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네네. 심했다가 굉장히 조금 약하게 오기도 해요. 네네. 저는 주로 허리로 오는 편이에요. 주로 생리통이라고 하면 배로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허리로 오거나 두통으로 오거나 네. 아니면 골반 쪽 골반통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사람마다 그 몸의 약한 부위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위터 유키맥스님께서 네네. 같은 여자가 그 생리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여서 속이 상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저도 생리통이 없을 때는 생리통 때문에 학교를 못 오는 친구들을 네네. 보면 그렇게까지 아픈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같은 여자도 네네. 그 생리통의 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판단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간과할 수 있는. 유키맥스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제가 듣고서 조금 그렇구나 싶었던 부분이 네. 뭐냐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호르몬 부작용으로 인해 생리가 주기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생리하기 전부터 온몸이 아프고 쉽게 지치는데 그럴 때 지인이 생리 때문에 아픈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아픈 건 이해되지 않는다. 약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정신싸움이다. 아프다 하니까 진짜 아프게 느껴지는 거다. 이런 말을 들었던 적도 있었고 같은 여성분에게요. 이거는 남성분이란 말이에요. 남성분. 네. 그리고 이거는 생리통 얘기는 아닌데 이제 다 같은 여성분한테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이분이 생리가 워낙 불규칙하고 양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네. 있는데 네. 양이 적은 대신 수시로 팬티 라이너를 갈았더니 제가 화장실 썼던 흔적을 보고는 너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다. 무슨 생리대를 그렇게 많이 쓰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생리대 갖고 지적하는 사람 처음 본다 라고 따진 적이 있는데 생리피가 저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적게 나와서 팬티 라이너로 한다고 했더니 그럼 보여줘봐라. 예? 이래저래 말다툼을 하다가 열받아서 버린 생리대를 펴서 보여준 적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를 같은 여성분하고 이런 언쟁이 있었대요. 그렇군요.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이분 말씀하시기를 남자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 남자구나. 네, 이야기 아까 처음 거 앞에. 네. 앞에는 남자분. 네. 이야기하다 짜증나서 됐다 그만하자 말해도 느껴보지 못하면 모를 것 같다 하고 얘기가 끝났는데 같은 여자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멘붕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라고 서로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자끼리 다 이해할 거라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편견이었구나 네, 그렇죠. 네. 하는 생각을 했네요. 물론 그 여성이 생리 하나로 이제 연대를 하는 모습들 이런 거는 사실 유튜브에만 쳐도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편견을 조금 더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어쨌든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들을. 그쵸. 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 공유해주신 유키맥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증이 네. 다 있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난소 증후군. 네.
그게 다큐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증세를 겪고 계신 분이 그 사실 아까 그 지하철 그 의자에 묻은 생리혈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자기도 그런데 그분도 그랬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있었죠.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방금 다큐멘터리에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사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이 무배란성 월경 이상과 어려워요 말이 난소에 여러 개의 물혹이 생기는 증상 등을 의미를 한대요. 네네. 그래서 가임기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도 네네. 하고요. 네. 배란 장애, 그러니까 월경이 규칙적이지 않다던가 네. 아니면은 자궁이 출혈된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가장 기본적인 증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자궁 내막암의 발생률이 3배 정도 증가하고요. 네. 폐경후에 유방암 발생률도 3-4배 정도, 3-4배 정도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아서 네. 앓고 있다고 하면 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몸에 이상 징후가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걱정되거든요. 아마 그 지하철의 그 여성분도 같은 마음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생리를 오래 안 하잖아요. 네. 한 3달 정도 안 하면 산부인과 가면 3달까지는 괜찮아요 라고 해요. 근데 3달이 넘어가면 진료를 받아보는 걸 추천을 하시고요. 많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3달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네. 몸이 불어 있어요, 계속. 이게 뭐-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몸이 붓고 계속 기분 나쁘고 이런 게 맞아요. 있거든요. 생리통 때만 아픈 게 아니라 네. 그 보통 2주 전에 한다고 여겨지는 배란통, 네. 그러니까 난자가 나팔관에서 나올 네. 때에도 난소랑 나팔관이 나올 때죠. 에도 아파요. 네. 그래서 그런 통증과 붓기와 짜증남이 계속 네. 가거든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쵸. 그분의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큐 보면서 알게 된 게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맞아요. 주변에 생리통을 심하게 그러니까 자라면서요. 어릴 때 지금은 좀 있지만 자라면서 그렇게 심한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만 해도 어머니는 좀 짜증이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각적으로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실 때는 있었는데 그렇게 막 아파서 몸도 눕고 그러시진 않으셔서 네,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네요. 그 생리통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통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어디부터는 이것이 어떤 생리용품 때문인 것인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은 곧 이 생리통이라고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생리용품,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생리대라든지 산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심해지고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제가 자료 조사를 조금 했어요. 네. 작년에 제가 어떤 모 방송에서 단기 알바처럼 번역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 프로그램이 이제 여성 생리용품에 관한 전문가의 인터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네. 미국 분이시거든요. 이 미국에서 작년에 있었던 인터뷰인데 미국 생리대에도 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하고 하셨는데 작년에 또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잖아요. 네. 네. 발암 물질 들어가 있다. 네네. 작년 8월이었죠. 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네. 10가지 화합물에 대한 검출 실험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가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네. 구체적인 화합물이 뭐가 있었는지 네. 가지고 왔는데 네. 읽어드릴게요. 한국식약처에서 666종의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10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검사를 실시했는데 네. 목록에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메틸렌, 벤젠, 톨루엔, 크실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화합 물질들은 전부 발암 물질이거나 생식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네. 이거 말고도 20몇 종이 22종이요. 네, 22종이 다 들어있는데 일단은 이 10종이 가장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 네. 중에서. 그런데 비록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10가지가 모두 그 생리용품에서 다 검출이 됐고요. 네. 그 중에 3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스티레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 생리대에서도 검출이 됐고요. 아주 심각한 산업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질이 스티렌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 여성의 성기가 노출되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대요 아직. 네, 장기 연구가 없어서요. 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주로 그 혈액을 흡수하는 흡수제에서 스티렌이 많이 검출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로로포름도 발암물질인데 동물 실험에서 이것은 발암물질로 밝혀졌다고 해요.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생식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자, 톨루에는 아주 잘 알려진 생식 질환 독성 물질인데요. 이것도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임신 지연이나 임신 합병증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3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모두 전부 다 이제 민감한 신체 부위에 노출되면 안 되는 물질들인 거죠. 그럼요. 그래서 질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고, 네. 더구나 이것이 지금 그 한국 식약처에서 작년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낮은 수준으로만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 네, 그렇지만 그것도 그 기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이제 여성들이 평생 쓰는 물건인데 그렇죠. 평생 이 소량이지만 이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몇십 년을 노출이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고요. 네.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지양해야 될 거는 독성 물질이 아예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일회용 생리대를 쓰다가 한번 면생리대로 갈아탄 적이 있어요. 네, 네. 일회용 생리대 파동 이후로 한번 갈아탔었는데요. 아, 그전까지 네네. 모르고 썼죠. 네. 갈아타고 나서 면생리대 역시도 생리가 묻으면 한 4시간 정도 후에 또 빨아야 돼요. 아. 바로 찬물에 담가서 빨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 단백질이기 때문에 찬물엔 잘 빨려요. 네. 바로 넣으면.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또 나왔듯이 천생리대를 요강에 넣어주셨다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새벽에 몰래 빨았다라고 네,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빨아요. 근데 그게 우리 현대 여성들이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시간 맞춰서 빨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시피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자국이 남잖아요. 아, 그 네네네. 면생리대에도. 아. 그래서 결국은 한 6개월 정도를 쓰고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회용 생리대를 썼거든요. 네. 편리함에 진 거죠. 네. 썼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 다시 생리통. 아, 면생리대를 쓸 때는 좀 좋아졌었어요. 아. 덜 아팠어요. 근데 네네. 갈아타니까 바로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생리통과 이 화학 물질들이 유기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네. 밀접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했죠. 작년에 그 파동이 있을 때도 그 사실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뭐 생리 주기가 너무 길어졌다든지 혹은 생리통이 너무 심해졌다든지 아니면은 양이 줄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 면생리대 너무 디테일한 경험담인데 면생리대를 쓸 때는 한 네. 5일 정도 생리를 네. 했어요. 네. 근데 일회용으로 다시 넘어오고 나니까 이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내 몸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어떤 신호라는 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외국에 있을 때는 외국에 일단 한국 생리대가 수출이 안 돼 있고 외국 로컬 마트에는 거기는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자국에서 생산한 생리대가 나오는데 네. 일단 생리대 가격이 말도 못하게 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성들이 생리를 한번 하면은 또 한 달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들어요. 생리대나 탐폼이 한 네. 팩을 사거나 한 팩 반, 보통 2팩 쓰고 이런 분들도 그쵸. 많고 이러니까. 네. 근데 거기는 생리대가 정말 몇천 원도 안 하는 수준? 아, 진짜요? 네, 진짜 싸요. 한국의 반값 이하로 싼 거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심지어 미국, 일본 건데도. 예,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면 그건 외국에서 수입된 생리대잖아요. 네네네.
근데 캐나다 어디서 나온 오가닉은 되게 비쌌는데 아, 네. 그 오가닉 오히려 비싸. 미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그 유명한 생리대들이 엄청 싼 가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한국 생리대 없으니까 한국에서 많이 싸가긴 네. 싸갔거든요. 다 떨어지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쭉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 생리대가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를 한국 거에서 미국 제품으로도 바꾸고 일본 제품으로도 썼는데 그 생리 양이 달라지고 또 냄새, 그러니까 생리혈 네, 냄새가 맞아요. 난다거든요. 생리혈 근데 저는 냄새. 근데 그 피가 원래 그렇게 냄새가 나는 맞아, 건 줄 맞아. 알았어요. 근데 생리대 바꾸니까 그것도 없고 그리고 막 한국 생리대 맨날 오종 앉아 있으면은 막 짓무른다 그래야 되나? 네. 네, 네. 특히 여름에 너무 아파요. 여름에 막 땀 차고 막 피부 짓물러서 막 땀띠 나고 이러는 막 것처럼요? 헐고 막 이러는데 음.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약간 배신감이 확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이거 네. 한국 거 좋은 건 줄 알고 네, 네, 네. 일부러 맞아, 뭐 맞아요. 한방 어쩌고 이런 거 사서 쓰고 맞아요. 저는 심지어 외국 올 때 바리바리 싸서 들고 오고 이랬는데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고 뭔가 좀 이상하고 근데 그리고 와서 바람 생리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딱 안 거죠. 아 이게 잘못된 게 맞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질염 발생률이 한 70% 이상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연구 결과는 찾아보고 싶은데 저도 네, 지금 네, 네. 들은 적이 있는데 생리대 영향도 한몫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탐폰을 쓰게 되면 성기에 직접적으로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네. 닿는 게 없잖아요. 근데 네. 생리대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그러네. 사용하는데 다 닿아 있으니까 네. 특히 여름에 네.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약처에서 어떻게 검사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이제 피부에 닿고 이제 밀폐가 된 상태에서 아마 조금 더 흡수가 빠르지 않았을까 그런 화학 것들이. 네네. 그 유키맥스님도 생리대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는데 네. 이분은 다른 건 안 쓰고 생리대만 쓰셨는데 네. 순면이 아닐 경우에는 뭔가 오돌토돌 나기도 하고 아. 닿는 부분에 그리고 또 향기 나는 제품들 안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제가 자료 조사했을 때도 그런 향기 나는 물질에 굉장히 안 좋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이분도 인공향이니까. 향기 나는 거를 쓰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뭐 한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러 안 쓰신다고 네. 그렇게 지금은 유기농 생리대를 쓰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생리통이 조금 덜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 비싸요. 유기농은 그래요? 진짜 비싸요. 너무 비싸요. 몇 배 정도 차이 나나요? 거의 유기농 제가 있던 나라에서는 생리대 한 팩을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거든요. 네. 몇 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에서 파는 그 일반적인 생리대 있잖아요. 10개 정도 들어있나요? 10개 내지 15개들이. 근데 이제 유기농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조그만 거 정말 이렇게 한 5개 들어있는 조그만 소형팩 있잖아요. 그게 한 10,000원, 15,000원 그렇게 하고 비싸요? 그래요. 네. 진짜 비싸구나. 제가 있던 나라 원래 수입품 좀 비싸게 네. 하고 해서 네, 네. 그렇긴 한데 근데 한국에서도 그 왜 약국 생리대라고 했던 그 네. 스위스 제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 비싼 거라고 2만 얼마씩 하고 이런다고. 진짜 비싸요. 생리 기간 중에 네. 사용하는 생리대 수를 보통 3, 40개 정도 생각하죠. 하루에 이제 한 6개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면 네. 근데 중형 생리대를 평균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300원에서 6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월에 한 사람에 12,000원에서 24,000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 네, 어, 네. 유기농 생리대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네. 30년 동안 완경까지 쓴다고 했을 때 432만 원에서 864만 원 정도 사이까지 이제 생리대 값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한 20% 올리려고 했다가 소비자 반발로 올리지 취소했죠. 못했었죠. 네, 네.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굉장한 비용을 저희가 거의- 투자를 하면서 건강을 그러니까요. 잃고 있는 거죠. 거의 네. 1,000만 원 돈을 그렇죠. 네, 물가는 평생. 계속 오르니까요. 음. 그래서 생리컵이 어쩌면 더 여성들에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하나당 3, 4만 원 정도 가격을 하는데요. 직구를 네. 하게 되면 배송비 네. 포함해서 네. 절대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걸로 최소한 몇 년은 쓸 수 있잖아요. 최소 그렇죠. 10년이라고 그래. 네. 최대 10년. 최대 네. 10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네. 훨씬 경제적이니까 네. 알아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생리대만 너무 집중한 것 같은데 네. 탐폰 있잖아요. 템포, 네, 네. 탐폰. 네. 네. 이것도 한국 거랑 외국 거랑 다른 거 아세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탐폰은 되게 딱딱해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터라 그러잖아요. 네. 그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탐폰을 사실 한국에서 먼저 써봐가지고 아, 원래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인 줄 알았고 그게 더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외국 가니까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도 아니고 그 뭐라지 약간 두꺼운 종이라 그래야 되나? 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아프지도 않고 넣기도 훨씬 수월하고 또 그 이제 어플리케이터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는 그 탐폰 본체에도 딱딱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거는 되게 잘못하면 되게 아프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는데 외국 거는 그냥 어플리케이터도 그렇고 그것도 가격은 훨씬 싼데 오히려 더 좋은. 아프거나 이물감 들고 이질감 들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리대만 또 이러는데 우리나라 탐폰, 템포 이런 거 자체도 되게 이상해요. 플라스틱 네. 어플리케이터. 다큐에서도 그러죠. 그 네덜란드 여성분이 어플리케이터가 있는 것도 처음 봤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의 네, 약간 그렇다고 문화가 얘기하죠. 다른 그쵸? 부분. 네, 맞아요. 플라스틱으로 이런 거 없는 것도 왜 있는 것도 봤는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어플리케이터가 없는 탐폰을 좀 더 많이 쓰고 네네네. 네, 결국 사회의 문화랑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요. 우리는 질에 뭔가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생리컵이나 탐폰을 안 쓰는 이유의 대부분이 뭔가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유키맥스님도 비슷한 이유로 탐폰이나 생리컵은 아직 시도를 못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거의 탐폰으로 많이 쓰고요. 제 생리대 쓸 때가 있긴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보통 생리 끝날 무렵쯤 해가지고 이제 거의 사실상 팬티 라이너 비슷하게 쓰는 거고 거의 네. 쭉 탐폰을 써요. 네. 그래서 제가 초경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바로 템포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되게 편해요. 생리대를 가끔 붙이고 막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리대를 쓰고 이럴 때가 있겠는데 그때 진짜 너무 불편한데 그 탐폰을 쓰면은 뭐 수영장 가는데도 문제가 없고 네, 운동하는데도 맞아요. 문제가 네. 없고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생리 중에 그 생리대 생리대 차고 운동하면 진짜 막 다 쓸리거든요. 살도 쓸리고 새는 것도 새는 거고 근데 템포는 내가 생리를 하는 중인 줄 모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리통이 있어서 내가 그걸 느끼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생활에 있어서의 그 제약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유튜브인가 해가지고 그때는 요즘 최근 몇 년 들어가지고 생리컵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외국 사이트에서 이제 생리컵에 대한 소개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막 거의 직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해서 해봤는데 저는 골든 컵은 못 찾았고요. 몇 네. 개 정도 시도해 보셨어요? 저 한 주문할 때 사이즈 다르게 해가지고 한 브랜드에 2개를 시켰고 또 다른 브랜드에서 한 개를 시켰거든요. 거기 이제 사이즈가 1개로 나왔던 브랜드였나? 했었는데 골든컵을 못 찾은 것도 있었고 네. 또 넣긴 넣었어요. 근데 빼는 게 문제였던 게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침 한 7시쯤에 학교에 등교를 해서 거의 이제 야자 하면 이제 학교에 자정까지 거의 11시 12시까지 있고 네네. 이랬는데 그 생리컵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넣고 그 골든컵 찾는 과정까지가 힘들긴 한데 어쨌든 넣고 넣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생리컵 쓰는 사람도 많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뭐 생리컵 쓰는 사람도 없고 생리에 대한 인식도 좀 그랬는데 그거를 거의 아침 7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학교에서 그 생리컵을 빼가지고 그 피를 버리고 다시 씻어서 넣고 근데 이걸 들고 나가거나 생수통 들고 들어가거나 이래서 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막 골든컵을 찾지 못한 탓도 있었고 네네. 그것도 이제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생리컵은 크게 못 쓰고 쭉 탐폰을 쓴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거를 사용하실 때 뭐 뭔가 집어넣는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나 좀 거부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처음에? 저는 딱히 되게 생각 없이 네네네. 사는 걸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생각 없이. 그러셨구나. 그냥 그리고 이게 사람 성향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생리를 하는 게 너무 귀찮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겠어요. 차라리 뭘 넣는 거를 시도를 해보지 넣는 걸 시도해서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으면 그걸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나. 아니에요. 뭐.
근데 진짜 빨리 접하신 것 같아요. 탐폰이랑 생리컵을. 저는 20살 때 처음 탐폰을 시도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로 많이들 시작하게 되는 루트가 수영장에 간다거나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음. 스파가 있는 여행을 잡아놨는데 생리가 시작됐다거나 아. 막 이럴 때 많이들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네. 저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 펜션에 스파가 있었어요. 네. 내 생리가 터진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스파에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네. 그래서 처음 그냥 편의점에서 사서 시도를 해봤죠. 네. 근데 잘 못 넣은 거예요. 아, 그게 네. 그렇게 뭐랄까 한 번에 쉽게 이렇게 적응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 탐폰이요. 네, 탐폰이요. 그래서 넣고 너무 아파서 몸을 허리를 숙이고 넣었는데 허리를 펴질 못하겠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아팠어요. 완전 잘못 넣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빼서 버리고 새로운 걸로 또 시도하고 네. 그렇게 해서 겨우 성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탐폰을 원래 8시간인가요? 4시간인가요? 4시간에 4시간으로 한 저도 번씩은 본것 갈아줘야 같은데. 된다고 하는데 잘 때는 8시간까지는 괜찮다. 제가 8시간을 더 잤나 봐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막 핑핑 돌면서 이명이 들리고 아. 막 앞이 잘 안 보이고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네. 탐폰을 뺐어야 일단 네. 갈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같이 탐폰을 빼고 좀 쉬니까 거짓말같이 나은 거예요. 완전 탐폰 쇼크. 그래서 저는 들어와 봤지 그게 나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쓰여 있긴 있어요. 그 탐폰 박스에 탐폰 원인 사용 있죠. 시 뭐 쇼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어머니가 너 탐폰 쓰니 이러면서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그 쇼크 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수영에 빠져 계세요. 아이고. 네. 네. 근데 수영하면 이제 여자들은 한 달에 최소 한 일주에서 한 보름까지는 빠져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네. 어머니가 수영에 빠지셔가지고 한창 이제 물오른 물개가 됐는데 나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오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탐폰 쓰면은 수영할 수 있다던데 너 쓰지 않냐? 그래서 어머니도 써보세요. 되게 편해요. 그랬는데 그 쇼크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도 끝끝내 안 쓰시고 그럼 그냥 그 두려움이 생리하실 좀 때는 있으신 것 같아요. 수영을 그냥 안 하시는. 그쵸. 저는 지금 탐폰 쇼크 있다라는 건 처음 알았는데. 아 진짜요? 네. 그 쇼크가 꽤 많이 일어났나 봐요. 아. 그게 90몇 년도에 처음 보고됐대요. 그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정확한 명칭이 그렇대요. TSS인가? 톡식 쇼크 신드롬인가? 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탐폰 쓰시는 분들이 종종 경험하신다고. 근데 다큐멘터리도 나왔잖아요. 어느 한 분이 탐폰 때문에 쇼크 와서 힘들었다고 얘기한 게 쇼크. 아니요, 그게 쇼크였어요. 그래서 눈앞에 아. 바로 앞에 타이레놀이 있는데 그걸 못 먹었다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그 뒤로 무서워서 탐폰 정작 그분은 계속 쓰시는데 그걸 본 다른 분이 무서워서 탐폰을 못 쓰신다고. 언니랑 같이 얘기했다. 네네. 그게 그거였구나. 네, 맞아요. 저는 그냥 적인 줄 알았어요. 그 생리통 약인 줄 알았어 계속. 근데 그것도 결국엔 이제 탐폰의 어떤 독성 물질 때문에 그렇죠. 일어나는 거겠죠. 탐폰 그날 안에 이후로는 있는, 네. 그날 이후로는 저는 탐폰을 못 쓰겠더라고요. 내 그 질 내벽에 뭔가 독성 물질이 닿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좀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요. 저 같아도 못 쓸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근데 이게 생리하면서 되게 느끼는 무력감이라 그래야 되나? 분노? 있어요. 가 있어요. 이게 막 생리통이 오면서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애초에 왜 이걸 겪고 있어야 되지 하고 내 몸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내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일정 어떻게든 내가 일정 주기대로 찾아오든 뭐든 간에 내가 일정 어느 정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지는 매달 겪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선택하거나 피할 수 있는 권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 여자라는 이유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내지는 그 생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정신력으로 이겨내거나 머리에 힘 빡 쪄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제 내 몸에 대한 무력함 내지는 그 주권을 잃는 기분 그런 데서 오는 그 심리적인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인가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생리 때문에 내가 집중이 안 되고 이 중요한 일을 망칠 걸 상상을 하면 되게 화가 많이 나죠. 그렇겠네요, 진짜. 내 의지가 아닌데. 그렇죠. 저 남들 그 평소에 생리가 아니었으면 한 10의 노력으로 끝났을 거를 이제 생리가 겹치면은 이제
막 온갖 짜증과 힘듦을 다 이겨내면서 이제 한 30 내지 40 서너 배의 더 시간과 노력과 정신을 들여야 돼요. 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든 문제들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생리컵이라는 게 요새 계속 얘기했지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최근에 햄튜브님, 그 인기 유튜버 햄튜브님도 생리컵 리뷰 영상을 올리셨었죠. 물론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번 잘렸다 다시 영상이 공개되긴 했지만 여러 번 잘렸죠. 예. 두 번, 아니 한 번 그랬어요. 한 아니 번이요? 이 영상은 한 번. 다른 영상. 탐폰 영상이 또 한 번 잘렸었는데. 아무튼 생리컵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우선 네. 편하기는 되게 편해요. 네. 이게 탐폰보다도 이제 지속 뭐라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탐폰은 약간 되게 이게 느낌이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하여튼 뭔가가 있다. 뭔가 거슬리는 게 있다. 아니요, 그게 탐폰은 약간 누워 있어도 사실은 조금 새요. 잘 때.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잘 때는 이제 잘 때나 양이 많은 날엔 탐폰을 하고 또 팬티 라인을 얇은 거를 붙이거나 아니면 잘 네네. 때는 이제 생리대를 또 붙여 놓고 자거나 이래야 되는데 생리컵은 그런 게 제대로만 끼우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넣기만 하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누워 있어도 안 흐르고 완전 안 흐르는 거죠. 이물감 같은 게 있다는 그 탐폰을 쓸 때는 그런 게 느껴진다는. 탐폰은 사실 거의 없긴 한데 탐폰 조금씩 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새는 게 문제다. 생리컵은 뭐 물구나무 서 보진 않았지만은 물구나무 서도 안 빠질 것 같은. 네. 땀포는 네. 이렇게 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빼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다시 새기기도 하고. 네. 실을 통해서. 그게 안으로 아예 질 안으로 들어갈까봐 겁나서 못 쓴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생리컵은 들어갈 일은 괜찮아요. 없죠. 그냥 거의 없는데 그냥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럴 수 사용해보기 전에. 생리컵은 괜찮아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 생리컵은 오히려 뺄 때 이제 무서워가지고 못 빼는 거지. 탐폰을 넣을 때 무서워서. 아니, 생리컵도 뺄 때 넣을 때 다 두려움이 있긴 한데 그거 생각보다 우리 몸이 이렇게 쑥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리컵이든 탐폰이든 내가 쓴다고 해가지고 아주 막 한 내 손가락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그게 아예 자궁 안에 들어가 버릴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생리컵 듣기로는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넣는 건 그러더라고요. 사실 한 두세 번 하면 금방 익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뺄 때가 이제 어렵죠. 안에 음압이 생겨서. 음압도 그렇고 뺄 때 잘못 빼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요. 네. 음압 때문에.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래서 빼고 나서 처리할 때도 약간 조금 집에서는 사실 상관없는데 이제 밖에 있을 때 그 생리컵 한번 씻어서 넣거나 아니면 두 개를 들고 가서 하나에 버리고 물로 대충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번거롭긴 번거롭고 생리컵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편해도 번거로운 건 여전한. 그리고 자궁경부에 맞춰서 그 골든컵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질 길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궁경부의 높이라고 해야 되나? 높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내 신체에 네, 맞는 네. 그 사이즈를 찾아야 돼요. 네네네. 다큐에서도 영국 유튜버가 자기의 맞는 거 설명하는 자기 경부가 낮아서 어떻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생리컵 하나가 보통 한 1온스 한 30ml 정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리를 한 번 주기를 할 때 100ml 내외 정도 한다고 하니까 네. 생리컵 하나가 용량이 꽤 되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있지만. 네. 그리고 제가 두 분한테는 영상을 한번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런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미레나라는 시술을 처음 알았어요. 미레나요? 네, 미레나. 그것이 자궁 안쪽에다가 자궁 경부를 통과해서 자궁 안쪽에다가 어떤 조그만한 기구를 삽입하는 건데요. 그게 뭐 호르몬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계속 배출을 하는 장치래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 생리양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안정화가 돼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 그거 작년에 봤어요. 그 파동 한 척 났을 때 그때 다큐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유튜브 영상으로 봤어요. 네네. 그분이 직접 시술을 한 후기를 올리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평생 생리를 못하냐 그게 아니라 그거를 빼면 다시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고 맞아요. 임신도 할 수 있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피임법으로 미레나를 하죠. 그리고 생리양이 너무 많아서 아프신 분들도 미레나를 하고요. 네. 저는 생리가 너무 싫고 불편하지만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보내주신 영상을 봤는데 그 시술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래요. 네네. 그래서 보자마자 아 이거 하고 싶다. 근데 되게 비쌀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30만 원이라니까 야 이거 30만 원이면 통역 한 번 나가가지고 하루 하고 막 해가지고 당장 하고 싶다. 사실 보자마자 네이버로 막 아이고 네이버 내가 인터넷을 한참 검색을 했어요. 네. 그 사실 저는 막 생리하고 이런 게 너무 싫고 또 귀찮고. 그러니까 제가 생리통이 심한 게 아니고 이런 귀찮은 정도인데 그 한 달에 뭐 일정 그렇게 막 일주일씩 막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나가지고 30만 원이면 할만하다. 그리고 또 이미 좀 어느 정도 임상 시험 기간이 좀 누적이 되어 있어서 안전한 시술이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뭐 임신을 할 생각도 없고 비혼주의에다가 일단 또 지옥의 레즈비언이니까 당장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막 생리 시작하기 전에 그 게임처럼 눈앞에 창이 하나 떴으면 좋겠어요. 이번 임신하시겠습니까? 생리 시작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노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노 누르면 이제 안 하고. 이제 그쵸. 그게 자연주의적인 것도 좋긴 한데 좀 어느 정도 의학이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기꺼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자연도 사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선택이 아니죠. 네, 제가 그 미레나 영상 보내주신 걸 보고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 저도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면 진짜 한다고. 수술 비용도 저렴하고. 네, 그것도 계속 부정출혈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작용으로.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뭐든지 완벽한 것도 없고 당연한 것도 없어서 다 우리 모두의 선택에 그냥 따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너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피해 연대기에서 또 중요하게 다뤘던 정책 관련된 부분을 많이 못 다뤘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이제 중간에 보면은 정책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생리대 무상 제공,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10대 학생들에 대한 생리대 무상 정책 제공과 뭐 공공장소의 생리대 비치 의무화 뭐 이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 남성들의 반발이 좀 있잖아요. 늘 왜 우리 돈으로 저기를 집행을 하느냐 저기 하느냐, 혹시 뭐 공공시설의 화장지처럼 이렇게 누가 막 훔쳐가고 이러면 어떡하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영상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것이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남용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안 두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네. 그거를 무서워해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 정책이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 인식 변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같은 여자 화장실 같은데 생리대나 이런 여성용품을 구비해 놓으면은 그걸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금방 동나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단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냥 공중 화장실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러면은 왜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네. 그 누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뭐하러 놓냐, 세금 낭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그 왜 예전에 이제 노숙자 여성 노숙인들이 생리를 어떻게 보내는가 했을 때 뭐 신발 깔창이라든지 크리넥스 막 해가지고 하고 또 그게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상당히 힘들게 보내고 있다. 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또 이슈가 한번 됐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그리고 사실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 갖다 놓는 건 되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성용품도 화장지처럼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불편, 그리고 나는 아니지만 혹은 나일지도 모르지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좀 소리내서 외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이야기는 좀 저희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네, 이거는 다큐로 저희가 이제까지 한 그 피해 연대기 다큐를 한번 보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또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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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두 분 소감 한 마디씩 듣고 오늘 방송 마칠까요? 디저또님? 그 사실 KPC방 이제 남 진행자 세 분이 이제 우리는 남성이기 때문에 네. 여성들의 생리 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는 게 없고 얘기하기 조금 그러니까 와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딱 느꼈던 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할 걸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겪는 이거를 나도 그렇게 막 주의 깊게 생각하거나 어떻게 여기질 않았네라는 걸 많이 발견을 했어요. 또 네네. 그래서 피해 연대기를 보면서도 이제 나랑 똑같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그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가 갖고 있던 경험, 겪었던 경험 이런 게 또 다르고 또 같은 시간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저는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생리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어떤 데는 이제 생리통이라든지 그런 걸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어떤 데는 생리대 같은 기본적인 여성 용품조차 살 돈이 없거나 형편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 양상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도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시간이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생리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 연대기 다큐멘터리 보면서 나 스스로 지나온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피해 연대기 김보람 감독님 연출진 분들 연출 스토리 이미지 다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이 다큐를 많은 분들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이 다큐를 같이 보자고 얘기해서 같이 봤거든요. 아, 네. 같이 보셨구나. 네, 남자친구가 한 번도 생리대나 탐폰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저희 둘끼리도 많은 대화를 해보는 개인적으로도 좋은 좋네요.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생리를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 사이에 네. 그런 어떤 이해의 골 그런 것들이 좀 좁혀졌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생리 특집도 여성 퀴어와 남성 퀴어, 그러니까는 신체적 여성과 신체적 남성 네. 간의 퀴어들 간의 어떤 거리를 좁힌다는 의미에서 퀴어가 퀴어에게 연작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방송을 네.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나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비키어 멜리케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